등장인물. 시어머니 지혜롭고 자상한 70대 어르신. 큰며느리 미영 10년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8세 헌신적인 며느리. 막내 며느리 수진 결혼 3년 차의 36세 직장인.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다. 주말을 맞아 형님 집을 방문하기로 한 수진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숟가락 소리에 시선을 돌린 수진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찬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찬밥을 드세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밥을 드시고 계셨다. 수진은 불편한 마음에 부엌을 둘러보았다. 설거지도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식탁은 아침 식사 후 정리가 되지 않은 듯했다. 형님은 어디 갔는가요? 어머님께 이렇게 찬밥을 드시게 하다니.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평소 깔끔하고 부지런하던 형님다운 모습이 아니었다. 혹시 또 친구들 만나러 간 건가요? 어머님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다. 단지 천천히 밥을 떠먹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수진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다. 제가 금방 따뜻한 밥 차려드릴게요. 형님은 어머님 혼자 찬밥을 드시게 해놓고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편할까? 수진이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괜찮다, 가만히 있거라. 시어머니의 짧은 한마디에 수진은 멈춰섰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짐가방을 들고 나오셨다. 어머님, 그 가방은 뭐예요? 너희 집으로 가자꾸나. 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진은 당황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막내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니까 이제 너희 집에서 살아볼까 한다. 따뜻한 밥도 차려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직접 보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많이 좁잖아요. 수진이 말을 더듬자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스처를 취하셨다. 그제야 수진은 시어머니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형님 흉 보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평소에 자상하고 따뜻한 어조가 아닌 단호한 목소리였다. 저는 그저 걱정이 되어서요. 걱정이 되면 내가 직접 와서 도와주던가. 남의 집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말거라.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시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다. 미영이는 10년 넘게 나를 모시고 산다. 힘들 때도 많았을 텐데 한 번도 내색 않고 살았어. 내가 와서 보는 건 그저 겉모습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성급했던 판단이 부끄러워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지만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동서 벌써 왔구나. 미영은 허리를 살짝 붙잡은 채로도 반갑게 수진을 맞이했다. 형님, 저 왔어요. 동서 이렇게 일찍 왔으면 미리 연락하지. 내가 뭐라도 더 많이 준비했을 텐데. 미영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속에는 신선한 채소와 해산물이 가득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허리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아, 가벼운 거야. 동서 왔는데 내가 얼른 밥상 차려야지. 아니에요, 형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앉아서 쉬세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으셨다. 조금 전의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아까 형님 없을 때 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형님을 오해했어요. 어머님께서 찬밥 드시는 걸 보고. 미영은 수진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다. 우리 동서가 걱정했구나. 내가 아침에 어머님께 금방 돌아와서 새로 해드릴게요 했는데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허리 치료받으러 잠깐 나갔다 온 거야.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야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다.
괜찮아. 동서가 어머님 걱정해준 거지.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뭘. 미영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수지는 더욱 미안해졌다. 형님은 늘 이랬다. 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형님, 이제부터는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형님 혼자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동서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무슨. 아니에요. 주말에라도 올게요. 형님이 10년 동안 어머님 모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두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계셨다. 작은 오해가 오히려 두 며느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나저나 동서 시장에서 조개 사왔어. 동서가 조개탕 좋아하잖아. 같이 끓여 먹자. 미영은 장바구니에서 신선한 조개를 꺼내며 말했다. 형님, 제가 조개탕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수진의 놀란 목소리에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작년에 동서가 조개탕 좋아한다는 걸 우연히 들었어. 시댁 식구들이랑 외식할 때 동서가 조개탕 먹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 마침 잘 됐잖아.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맛있게 먹자.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제야 진심으로 느껴졌다. 늘 자신을 살펴주고 있었던 형님의 마음을 그동안은 미처 알지 못했다. 자, 이제 울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동서가 썰어놓은 채소가 제일 예쁘던데. 미영의 말에 수진은 재빨리 눈물을 훔쳤다. 네, 형님, 제가 다 할게요. 형님은 좀 쉬세요. 부엌에서는 맛있는 조개탕이 보글보글 끓어가고 있었다. 미영이 간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흐른 후 어머님 진지 드세요. 따뜻한 조개탕 한 그릇과 정성스레 차린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다. 세 사람은 맛있게 차려진 식탁에 앉았다. 우리 며느리들 솜씨가 다 좋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두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침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어머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알았다. 이제 그만하고 밥이나 먹자. 식기 전에.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수저를 들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우리 동서 자주 와. 나도 심심했어. 따뜻한 정이 오가는 식사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흐뭇해하셨다. 그날 이후로 수지는 형님 집에 자주 들르게 되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도 돕고 시어머님과도 더 가까워졌다.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형님 집에 들르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과가 되었다. 미영도 동서가 자주 오는 것이 반가웠다. 혼자서 묵묵히 하던 일들을 이제는 동서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때로는 허리가 아플 때면 동서가 먼저 나서서 일을 도맡아 하곤 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다. 작은 깨달음이 때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구나. 수진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가족이란 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형님의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현명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자신의 편협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형님, 이번 주말에도 올게요. 그래, 동서. 어머님이 동서 손맛이 좋다고 하시더라.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두 며느리 사이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었다.